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교육을 모두 끊고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면 아이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간 사교육에 노출된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이 휴일 자율학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1시간을 진득이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의지가 부족하다, 공부할 마음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의지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건 교과서나 참고서가 어려워 읽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족족 진도가 쭉쭉 나가야 재미도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봐도 잘 모르니까 진득하게 앉아있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적어도 학원에서 설명을 들을 때만큼은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공부에 할애된 시간 동안 스스로 진짜 공부를 합니다. 과학 한 단원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그 단원의 지식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해도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고 적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니 자신감도 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눈을 돌리는 욕심도 부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고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해냅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의 배우에는 여지없이 독서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듣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자신만의 독서 이력을 쌓은 아이들은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깊이 읽은 그 양과 질의 차이만큼 공부머리가 뛰어나집니다. 독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언어 능력이 낮다면 지금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이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을 읽어서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껏 책과 담을 쌓고 지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매일처럼 책을 읽는 독서가가 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버렸다면 더더욱이고요. 이때 필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책에 대한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책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다라는 생각을 무너뜨려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보다 책도 재미있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책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준 것은 드래곤볼 시리즈,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만화 시리즈부터 로맨스, 판타지 소설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책 읽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책상 앞에 억지로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만 책에 빠지고 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독서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도록 해주는 책이 동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책입니다. 독서가 몸에 좋은 약이라면 이야기책은 달콤한 캡슐을 입힌 먹기 좋은 약입니다. 책 읽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글을 읽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뇌를 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느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책은 이 골치 아픔을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상쇄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과학 스토리텔링이나 사회 스토리텔링 같은 교과 연계형 책은 주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이야기책이어야 합니다. 제일 큰 목표는 아이가 책을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도서는 독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이지만 초보 독서가들에게는 지식도서를 읽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게 되고 당연히 독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흔히 이야기책은 공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야기책은 지식을 다루진 않지만 읽는 족족 언어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야기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사람도 더 잘 이해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 사용하는 뇌 부위와 인간관계를 다룰 때 사용하는 뇌 부위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야기책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의 문제를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가정생활과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책을 읽을 때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크고 두터울수록 독서의 효과도 커집니다. 그러려면 능동적인 독서를 해야 합니다.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서 능동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미있다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을 독서가로 키우는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독서 생활의 대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재미입니다. 초등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책이 아이의 지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목표의식이 끼어들면 독서는 학교 공부를 닮아가고 독서 교육은 폐업의 길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이고 아이의 흥미가 가는 대로 읽도록 내버려두고 엄마가 할 일은 아이가 원하는 책을 조용히 들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독서 최우선입니다.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독서를 맨 앞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어학은 평균 이상의 공부머리만 갖춘다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학원에 보내서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 걱정이 되면 학년에 맞는 문제집 한 권 사서 풀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다니든 집을 아이만의 도서관으로 꾸미든 하세요. 책을 고를 때 공부시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할까? 어떤 책을 재밌어 할까만 생각하세요. 책 구경은 아이가 책과 친해지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옷을 많이 사서 실패를 하지 않으면 패션 감각을 키울 수 없듯이 책 구경을 많이 하지 않고 이 책 저 책 많이 사서 책 실패를 겪지 않으면 책 고르는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지금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책과 친해지면서 책 고르는 능력을 키우는 중이니까요. 스스로 재미있는 책을 찾아내고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으면서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고 평생 독서가로 크기 위한 발돋움을 합니다. 이 책에서 최승필 저자님이 제일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입시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 중, 고 12년 동안, 아니 그전 유아기 때부터 한국의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니까요. 근데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돈과 시간을 들여 사교육에 많이 노출하는 게 나중 결과에 빗대어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혼자 공부할 줄 모르고 혼자 힘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제일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저자가 너무 쉽게 알려주는 이 방법들을 생활에 적용하려면 양손에 떡 다 쥐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2년 이상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며 달려왔으나 정작 제일 중요한 실전인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좋아하는지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 중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불안과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의 긴 인생을 위해 아이의 힘을 믿고 과감히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읽는 토끼를 잡으면 결국은 아이에게 책에 비해 공부는 너무 쉬운, 그래서 나중엔 성적까지 팍팍 오를 수 있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 공부머리 독서법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유튜브에도 강연 영상이 많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